크로스 밸리데이션 인 파이낸스 첫 번째 부분 발표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티베이션 부분인데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밑에 위키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의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비슷한 모델들을 평가하는데 어떤 인디펜던트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모델이 얼마나 제너럴라이즈를 잘 하는가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제 인디펜던트한 데이터셋이라는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저자는 이제 파이낸셜 데이터를 다룰 때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점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은 서로 이제 익스클루시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셋의 어떤 데이터가 트레이닝 셋에도 같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이제 비슷한 셋이 있다면은 매우 닮아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이제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예측을 잘 하는가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잘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테스트 셋에 대한 있는 데이터가 트레이닝 셋에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리키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키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일단 트레이닝 셋이 있고요. 이 트레이닝 셋을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는 10개로 나눴네요. 이제 10개의 폴드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9개를 하나를 골라서 하나는 테스트로 따로 빼놓고 9개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매트릭 하나, 어떤 평가 대상에 대한 요 테스트 폴드를 가지고 평가 스코어를 하나 구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다른 하나를 빼서 평가 스코어 하나 구하고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10번째까지 평가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을 취하면 해당 학습 방법에 대한 이제 스코어를 얻는다고 보실 수 있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고 나면은 어떤 모델을 쓰는 거냐라고 이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학습 방법을 가지고 사실 크로스 밸리 K-폴드를 하는 이유 자체가 데이터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부 다 잘 써보자 라는 것이라서 요거 같은 방법으로 내가 요 스코어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했다면 같은 방법으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학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K-폴드 CV가 금융 데이터에서는 잘 안 먹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금융 데이터는 이제 옵저베이션이 IID한 이제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테스트 셋의 데이터가 트레이닝 셋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은 리키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파이낸스 데이터는 이제 대부분 타임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타임 스텝 T에서의 데이터셋과 타임 스텝 T 플러스 1의 데이터셋이 다른 폴드에 들어가 있다면 이 두 개가 이제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리키지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두 개가 이제 비슷한 이유는 XT랑 XT 플러스 1이 일정 부분 이제 오버래핑하는 구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버래핑 윈도우 때문에 데이터 리키지가 생기고 C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 X가 Y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피처였다면은 이제 오히려 CV가
모델 성능이 높아 보이게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임 시리즈가 IID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이제 보기 위해서 다른 슬라이드에서 몇 장을 가져왔는데요. 어떤 타임 시리즈를 이제 IID 하다는 이제 어쌔션을 가지고 다루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심당 박동수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린 건데 여기서 약간 올라가고 여기서 뭐 약간 내려가는 형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이걸 IID 하다고 보면은 이 모든 XT들이 하나의 어떤 제너레이팅 프로세스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이제 생성됐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 하나에 의해서 이제 나온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어떤 디스트리뷰션인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이제 요 하트 레이트를 심장 박동을 수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플롯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되게 이제 가우시안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가우시안으로 잡고 이제 큐뮬레이티브 덴시티 펑션 CDF를 이제 그려서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추정한 제너레이팅 펑션이니까요. 그 추정한 제너레이팅 펑션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제너레이트 해보면은 위에 그림과 같이 되게 인디펜던트한 무언가가 나오고 밑에 그림과 같은 타임 시리즈는 결국 생성할 수 없다는 건데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타임 시리즈에 IID 어쌔션을 붙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observation XT는 이제 과거에 무언가에 디펜드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로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생성된 observation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근데 그러면 이제 모든 타임 시리즈 자체가 이제 IID 하지 않은 거냐라고 하면 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예시가 이제 이미지와 비디오인데요. 어떤 이미지 넷이라는 이미지들이 이제 모여 있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IID 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비디오 자체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비디오를 이제 여러 군데서 모아왔다면 그런 컬렉션 오브 비디오는 그것 또한 이제 IID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비디오 하나에서 이미지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이제 IID 하지 않다. 그러니까 넌 IID다. 이것도 어떤 과거의 프레임에 이제 되게 시밀러한 프레임이 다음 이미지로 나올 테니까 IID 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임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이 생성될 수 있어서 각각 타임 시리즈 하나를 가지고 샘플로 다룬다라고 하면 이제 IID라고 할 수 있지만, 타임 시리즈 하나에서 특정 구간을 잘라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IID 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3장에서 그러면 이제 리키지는 이제 아무튼 IID 하지 않으니까 금융 데이터가 어떤 무수히 많은 타임 시리즈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결국 이제 리키지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럼 이제 리키지를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시점 i와 이제 j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만들기 위한 윈도우는 이제 절대 겹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하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약간 리키지를 막기보다는 이제 리키지가 일어나도 덜 영향을 받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오버피팅이 잘 일어나는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얼리 스타핑을 이용하고 이제 6장에서 다뤘던 이제 배깅을 이용하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7장의 반 정도 부분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나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친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 저 윗장에, 그 위에 장에, 여기요. 네. 그부터, 그 점장부터. 네. 이 부분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아, 네. 네. 일단 어떤 이런 타임 시리즈가 있는데 만약 네. IID 하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에서 모든 이제 샘플들이 뽑힌 거니까 그 네.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할 수 있고 이제 그 추정한 디스트리뷰션에서 다시 샘플링을 할 때 이제 뭐 CDF를 가지고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이거 랜덤 0에서 1 사이에 랜덤 숫자 유니폼한 숫자를 계속 뽑아내면서 네. 그때 이제 하트레이트 해당 뭐라고 해야 될까요? Y가 되는 이라고 해야 될까요? 를 이제 계속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죠. 샘플링 과정이 이제 IID 한 샘플링인데 그걸 그렇게 샘플링을 계속 하다 보면은 밑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결국 그거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거는 IID 하지 않은 거를 IID 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는 결국 이제 그렇죠. IID 하다고 가정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전달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아, 네. IID 그 가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컬하게 디스트리뷰트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써야 한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내용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안 붙였지만 그래서 뭐 이럴 땐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그냥 히든 마르코브 체인이나 정확히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베이지안 어쩌고를 이제 써야 한다. 왜냐면 그건 이제 그런 기법들은 IID를 가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혹시 걸 이름 맞고 체인 보이지 않나 한다 이거 뒤에 나오나요? 그 방법론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밑에 출처를 적어놨던데요. 한번 이게 약간 좀 어지럽긴 한데 그 문답식으로 슬라이드가 진행돼서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